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행복 진단서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인데요. 147개국 중에 67위. 순위 자체도 물론 아쉽지만 사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순위가 낮다는 것보다 더 신박한 신호는요, 바로 이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14년에 52위였는데 불과 2년 만에 67위까지 무려 15계단이나 미끄러진 거죠. 대체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행복 상태를 한번 체계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락하는 순위, 이 명확한 증상부터 짚어보고요.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진단 도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한국의 두 얼굴을 진단하고 다른 나라들 사례는 어떤지 다른 소견도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대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고려해서 우리 행복을 위한 처방은 뭘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의 가장 명확한 증상, 바로 추락하고 있는 행복 순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2026년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10점 만점에 6.040점, 전체 147개국 중에서 67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순위예요. 말 그대로 우리 행복감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다는 신호죠. 아니 근데 이 순위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 걸까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우리가 쓰는 진단 도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세계 행복 보고서. 이건 유엔 산하기구가 발표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자료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주관적인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묻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왜 이렇게 행복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6가지 핵심 요인을 사용합니다. 1인당 GDP나 건강 기대 수명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물론 보지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나? 이게 바로 사회적 지원이고요. 내 삶의 방식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나? 이게 자유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너그럽고 투명한지 이런 사회적인 자본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진단 도구들을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사회가 가진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역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정말 많은 걸 말해주는데요. 왼쪽에 빛을 먼저 보시죠. 한국은 1인당 GDP라던가, 세계 3위에 달하는 건강기대 수명처럼 눈에 딱 보이는 물질적인 지표에서는 정말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른쪽의 그림자입니다. 공동체 신뢰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관용, 부패 인식 같은 지표로 가면 순위가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결국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우리의 행복 점수를 결정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주범인 셈입니다. 진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연령대별 행복도인데요. 보통 많은 나라들이 젊을 때랑 노년기의 행복도가 높고 중년기에 잠깐 낮아지는 이런 U자형 곡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예요. 중년 이후부터 행복도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노년층에서 최저점을 찍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세대라는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참 많은 게 보입니다. 먼저 우리랑 경제 수준이 비슷한 대만 26입니다. 우리보다 무려 41계단이나 높죠.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저 사회적 지원 점수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아요. 돈 많이 번다고, 즉 GDP가 높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9년 연속 1위를 한 핀란드를 비롯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왜 행복한지 그 비밀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결국 행복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봐도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코스타리카는 경제대국이 아닌데도 4위에 올랐고요. 심지어 분쟁 지역인 이스라엘은 8위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평화롭거나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들이죠. 자, 이제 올해 보고서가 특별히 주목한 새로운 변수, 바로 청년들의 불행과 소셜미디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청년들의 행복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좀 이상하죠? 북미나 호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디지털 환경, 특히 소셜미디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와 찾아낸 건 아주 명확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랑 삶의 만족도 사이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10대 여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7시간 이상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얼마나 오래 쓰느냐가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영상통화를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처럼 목표가 뚜렷하고 능동적인 활동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요. 그냥 목적 없이 스크롤만 내리거나 수동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증상부터 진단, 그리고 다양한 해외 사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집단적인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걸까요? 보고서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본 대한민국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죠. 서로를 믿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웃과 다시 연결되는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고요. 또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는 관용의 문화를 만드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행복의 조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한 나라의 부가 곧 그 나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질문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